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원입니다. 2024년 6월 15일 오후 12시 21분입니다. 주말 토요일이고요. 정말 지긋지긋하게도 비트코인은 횡보를 하다가 이번 FOMC 결과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동성이 참 크게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금리는 동결이 됐고요. 변함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FOMC가 끝나고 반등을 하는 현상들이 만들어졌다고. 지금 현재의 위치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반등의 기미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많이 떨어졌느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또다시 반등을 동결을 하면서 반등이 슉 나왔다가요. 또 급격하게 빠지면서 다시 한번 제 위치에서 일봉상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현재 보이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지긋지긋한 횡보를 제가 바라보는 방향은 계속 일관성 있게 갔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 비율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오늘 썸네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채굴 비용은 83.6 그리고 비트코인의 현재 시세는 66K. 어쩌면 우리는 채굴 비용보다 더 싼 가격의 비트코인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채굴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전부 다 매수 찬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떤 바보도 본인이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채굴을 함으로써도 손해를 본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그 채굴이 희소성이 어느 정도 도달을 하게 된다면 이제 우상향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우상향을 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저는 비트코인의 현재 비율을 이런 비율을 좀 두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인데요. 지금 이 보시는 지도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돈을 번다면 아마 어떤 분이든 1순위로 가장 사고 싶은 자산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집일 것입니다. 제가 알다시피 지금은 집을 굉장히 사기에 비싼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 기준을 두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보통 상급지, 하급지라는 말을 보통 하는데요. 과연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딱 한 군데 누군가가 집을 준다고 하면 어디에 집을 갖고 싶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마 가장 비싼 곳, 대한민국 서울, 집을 아마 원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저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울을 살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서울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대가 변할수록 서울로 인구가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서울에 있는 인구가 빠지고 경기도 쪽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결국 좋은 일자리, 좋은 환경, 좋은 인프라가 있는 곳은 사람이 또다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수도들은 더욱더 번성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부동산을 대한민국 지도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안에서도 코인으로 비교를 하면 서울은 아마 비트코인 정도로 해당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경기도든 아니면 그 주위에 서울과 가장 근접한 곳, 이렇게 이더리움 이런 식으로 아마 상급지, 하급지를 나누시 코인에서도 등급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특별시로 나눈다고 하면 부산특별시처럼 이렇게 또 하나의 상급지, 하급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뜬금없이 이렇게 부동산을 얘기하냐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알트코인에 관련해서 접근했던 방법에 많은 코인들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누가 본인 코인이 사라진다는데 좋아하겠습니까? 긍정적인 얘기만 듣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동안에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다 들어봐야 본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상을 이끌어 왔습니다. 결국 많은 알트코인들이 사라질 겁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뭘까요? 왜 서울이 이렇게 인구가 모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바로 전략입니다. 전라북도든 전라남도든 경상남도든 경상북도든 서울특별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든 각 군에서 저출산이든 뭐든 결국 사람이 모일 만한 전략을 펼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듯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왔었던 알트코인들의 대부분은 전략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이 없었습니다. 아마 묻지마 투자를 했었던 과거가 더 많은 것처럼 지금의 시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확고한 그런 알트코인들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서울이 아마 비트코인에 가장 근접한 비유가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 안에서도 수많은 코인들이 쪼개지고 있고요. 서울 안에서도 이 안에서조차도 상급지, 하급지가 나타납니다. 아마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장 으뜸은 강남일 겁니다.
그 다음은 정말 뭐 마용성부터 엄청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강남, 뭐 영등포, 용산 이런 식으로 급지가 또 그 안에서도 나눠집니다. 그만큼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본질을 말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새기길 바랍니다. 내가 투자를 하는 코인에 있어서 최소한 내가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서울을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서울 기반의 탄탄한 자산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외의 알트코인들을 투자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급지를 갖고 있는 코인을 하고 있느냐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강남에 투자한다는 거 다 맞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왜 투자를 못합니까? 바로 비싸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돈은 적은데 강남에 투자한다? 어불성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도 그 외의 번외 지역, 알트들을 찾으면서 그 지역이 더 수익률이 높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돈이 아무리 적다 해도 전라남도 끝에 있는 해남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남의 땅값과 건물 수익이 많이 오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과연 맞는 선택일까요?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내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뜬금없이 전라남도에 있는 건물을 산다고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곳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는 잘 알고 있는 투자입니까? 아마 대부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표현을 삼아서 비유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근본도 없는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돈은 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메인에다가 어느 정도의 시드를 묶어놓고 그 외의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것인가? 참 다를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 또한 무조건 강남, 용산, 그리고 요즘 떠오르고 있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가장 높은 뭐 영등포, 그것도 아니면 그 외의 지역들을 돌아볼 것입니다. 강남, 서초, 용산, 영등포, 그리고 중구, 뭐 성동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과연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을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징성이 있다. 이 상징성이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서울 안에서도 상징성은 강남, 서초 이런 상징성 있는 곳들은요,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합니다. 강남과 서초가 무너진다? 코인판 끝납니다. 부동산반도 끝날 겁니다. 강남과 서초가 정말 몰락을 한다고 보십시오. 거의 강남 한강 따라서 이 펼쳐진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생각하십시오. 다른 지역이 버틸까요? 저는 그것이야말로 부동산 대하락장의 시작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불패시나라고 하죠. 그런 말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갔었죠. 나의 비중에 있어서 가장 상징성 있는 코인이 수익률 면에서 가장 낮다라고 했지만 결국 돌이켜보니 가장 높은 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7월 2일 ETF의 기존에 있었던 단계별 마지막 단계인 이제 기존에 있었던 ETF와는 다른 7월 2일이면 ETF에 대한 출시 전망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6월이든 7월이든 이제 비트코인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가려고 하면 이더리움에 대한 ETF가 같이 가야만 이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둘은 상징성이자 가치가기 때문에. 보통 부동산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같이 오른다. 같은 효과. 비트코인 단독으로 오르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묶여져 있는 비트코인 파생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비트코인 캐시도 이더리움. 요즘의 코인들은 대부분 뭐로 엮여 있습니까? 바로 이더 기반입니다. 예전에 비트코인 기반이었다고 하면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결국 저는 이 쌍두마차인 이 두 개가 결국 ETF 승인이 돼야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차트적으로 반영을 한 게 제가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바로 3개월 봉입니다. 저는 이 3개월 봉에 대해서 누구보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 중요하다? 지금 현재 3개월 봉이 4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날이 7월 1일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6월 기준으로 15일 남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하락이 아니라 상승 아니면 상승으로 이 봉이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 봉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대로 끝나되 종가가 어디서 끝나느냐가 중요하다 했어요. 문제가 뭐냐? 바로 여기. 이 하락의 역사가 나왔던 코로나 이후에 이 물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단계라 봅니다.
여기서 고점 처리를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을 하기 위해 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미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조건 9만 달러 이상을 갈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차트 자체는 파동 자체가 이어지는 파동이기 때문에 갈 것이라 보고 있는데 6월에 이제 남은 15일 동안 봐야 하는 거는 바로 얼마만큼의 상승이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남은 15일이라는 겁니다. 올라갈수록 저항을 탄력 있게 가기 위해 7월에 상승을 받을 수 있는 3개월 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7월부터 10월 이 마지막 3개월 봉이 미국 대선까지도 끌고 가는 마지막 봉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15일 이거의 종가에 따라서 얼만큼 더 탄력받을 수 있는지가 나오는 거라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거기에 또 뭐가 껴있다는 겁니다. 바로 ETF가 이더리움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저는 같이 가기 위한 쌍두마차 비트코인 ETF 같이 가기 위해서 지금 6월은 종가만 신경 쓰면 되고 그 종가를 신경 쓰는 동안 6월의 계속적인 흔들림은 개미를 털기 위한 흐름입니다. 어디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봅니까? 비속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는 생략을 하고요. 뭐 같은 이 파랭이 음봉 같은 새끼 파랭이는 뭐라고 합니까? 손절하거나 다른 코인 관심 가지면 알지 따라갈 거야. 처신 잘하라고. 아마 지금의 개미들은 계속적으로 말할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승론자, 하락론자 늘 있어 왔습니다. 하락론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본인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요. 떨어지길 바랍니까? 대부분 무슨 사람들입니까? 못 잡았거나 아니면 샀는데 너무 싸게 팔아서 떨어지길 바라거나. 근데 상승론자는 또 무엇입니까? 본인이 갖고 있으니까 더 오르길 바라고요.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요. 결국 둘 다 갖고 싶다는 겁니다. 자, 하락론자 입장에서 보십시오. 결국 떨어지길 바란다는 건 뭡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상승론자는 뭡니까? 갖고 있으니까잖아. 결국 그 두 개는요. 결국 갖고 싶다는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을 지금 못 산 사람들도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본인이 못 샀으니까 갖고 싶은 겁니다. 마이크로 매크로 따르면 비트코인 평균 채굴 비용은 83.6K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채굴 하나를 해도 손해를 봅니다. 과거에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요. 항상 들려왔던 말은 똑같았습니다. 채굴해도 손해보는데 누가 이걸 채굴하냐. 근데 채굴합니다. 남은 거 캐려고. 지금 다이아몬드가 시장에 많이 풀려있다고 해서 채굴 안 합니까? 채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유지합니다. 누가 유지합니까? 특정 계층이 유지합니다.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특정 계층이 그 평균 세계적인 시세를 유지합니다.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면서요. 비트코인은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겠죠. 다이아몬드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캘 수 있는 광물의 양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희소성이 더 낮은 게 비트코인입니다. 결국 이 채굴 비용은 많은 비용이 들지언정 누군가는 캘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시세는 맞춰줄 거고요. 이거보다 높은 가격에 저는 유지할 것이라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부동산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서울, 부동산이라 생각합니다. 상징성 있는 것들은 안전한 투자고요.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장담할 수 있고 겪어왔고 그렇게 수익을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비용에 있어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50%는 무조건 상징성 있는 코인으로 가는 게 가장 맞다고. 그리고 그 판단이 틀렸을 땐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50% 손절이 여러분들의 투심을 잡을 수 있다고. 제가 이거를 거의 4, 5년 동안 외치고 있는데요. 결국 50%의 수익률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50%의 상징성 있는 코인들은 결국 더 나은 선택을 했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2억이 갔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 이제 비트코인을 살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5천만 원, 3천만 원일 때도 비싸다고 했습니다. 이제 9천만 원이 되니까 더 비싸다고 합니다. 강남에 있는 집을 사기 위해서 15억, 20억, 30억씩 주고 사면서 미쳤다고 그 가격을 산다고 합니까? 없어서 못 삽니다. 계속적으로 오릅니다. 이제는 100억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200억짜리 하이엔드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떨까요? 그 답은 모르지만 저는 적어도 상징성 있는 곳에 투자는 늘 옳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지금 가격과 상관없이 본인들의 수익금을 사용해 비트코인을 좀 더 매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0K, 60K, 80K, 90K 그들은 평균 단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 중입니다. 과거 상승장은 고래지갑의 수가 줄어들 때 광기가 찾아와 이들의 매도 압력을 받아내는 시기에 찾아왔습니다. 즉 대다수의 고래들은 현재 가격대를 매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대량의 코인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사고 있고요. 적게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감소 중입니다.
오늘 영상은 대한민국 부동산과 비교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과연 대한민국 부동산으로 비교했을 때 어느 등급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의 상승률이 아마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대 가치가 아마 조금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현명한 전략을 갖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저는 시장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에 있어서 6월은 굉장히 지루한 장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6월은 더 이상 지루하지 않을 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FOMC 결과가 끝났기 때문에 시장은 아마 반등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반등을 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한 번 더 9천만 원을 볼지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9천만 원까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9천만 원 이하는 절대 바라보고 있지 않고요. 기회를 준다면 9천만 원이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가격에서 반등을 하겠죠. 하지만 기회를 놓치고 불안한 마음을 할 필요 없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고 타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수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엔 여러분들이 의문을 하나 던지면서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느 급수에 해당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이었고요. 코인을 경제와 함께 풀이하면서 실시간 흐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하단 댓글 통해서 텔레그램에 입장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